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당무 거부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부산에서 목격됐다는 목격담을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오늘은 순천에서 목격됐습니다. 당무를 거부한 채 부산과 순천으로 잠행을 하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부산 찍고 순천.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당대표가 당무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리프레시 중이다, 재충전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순천을 간 것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장제원 의원의 사무실을 기습 방문했다라는 사진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 장제원 의원은 최근 진중권 전 교수 등이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하며 비판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최근 이준석 대표와 불편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부산 장제원 의원 사무실에 이준석 대표가 왜 간 걸까요? 사진 보시죠. 장제원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간판이죠. 그리고 그 사무실 안까지 당대표가 들어갔습니다. 당대표가 소속 의원 지역 사무실을 못 갈 이유는 없지만 당무를 거부한 채 저기에 갔다라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고 또 그 주인공이 이준석 대표와 불편한 관계다, 불편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또 윤석열 후보의 문고리로 비판의 대상에 올랐던 장제원 의원이라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상황,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 많은 신문들이 요 이준석 대표의 장제원 의원 사무실 방문 뉴스를 보도했는데 의미 부여가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재명 기자는 이 대표의 이 장제원 의원 사무실 기습 방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정치적 메시지가 매우 분명하죠. 그러니까 부산에 18개 지역구가 있는데 그중 하필 사상의 장제원 의원실 방문한 겁니다. 예. 그 자체가 이제 너무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얘기한 것처럼 장제원 의원이 흔히 지금 윤석열 후보 쪽을 비판하는 쪽에서 문고리 걸려 3인방 중 한 명 아니냐, 그리고 실제 본인이 백의종군하겠다고 그래서 사실 당직을 다 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뒤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회의도 주재하고 인선 과정에서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이 없는 장제원 의원 사무실 불쑥 찾아갑니다. 그 자체가 전 두 가지 메시지를 보는데 하나는 첫 번째 일단 앞서 말한 것처럼 선대위 구성과 선대위 운영에 대한 불만으로 지금 당무 거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내 의견을 반영되지 않고 당대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대위 운영과 구성이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는 계속 당무 거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가 하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제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준석 대표가 없는 이준석 대표의 노원구 사무실을 불쑥 찾아갑니다. 그렇죠. 못 만나고 갔잖아요. 사실 만날 걸 알고 찾아갔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연락이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권성동 의원의 사무총장의 어떤 퍼포먼스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인도 어떻게 보면 맞대응 성격의 그런 장제원 의원 사무실을 불 찾아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차피 저기 장제원 의원 없는 거 알거든요. 알죠, 당연히. 그런 점에서 제가 어제도 오늘 선대위회의에는 참석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본인의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얘기하고 선대 운영과 구성을 놓고 윤석열 후보와 협의하고 다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멀리 간다 얘기를 했는데 어제 장제원 의원 사무실 방문한 걸 봤을 때 여전히 본인은 지금 복구할 마음이 없다는 걸 오히려 또 분명히 드러낸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변화와 쇄신의 아이콘인데 이건 잘못하면 치기어림이나 어떤 갈등의 아이콘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도 좀 자중하고 뭔가 크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행보를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흥미로운 해석과 함께 이준석 대표를 향한 비판도 함께 들었어요. 치기 어린 행보로 보이지 않으려면 자중하라라는 이재명 기자의 개인 견해까지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준석 대표는 잠적이 아닙니다. 잠행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위 윤석열 후보의 공보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오셨는데 어제 이 대표 측 연락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연락 됩니까? 간접적으로 지금 연락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시도 중이고 일부 연락도 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공보실에서 이준석 대표와 연락됩니까?
저는 시도 안 해봤었어요. 그 뭐 다른 분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 해봤는데 공보실 차원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직접 아직까지는 유감스럽게도 해보지 않아서 아직 뭐 통화가 직접 되지 않았습니다. 후보 측과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연락됩니까? 직접 연락은 안 됐습니다. 직접 연락은 안 됐는데 간접적인 방법으로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안 붙잡는 겁니까? 안 오는 겁니까? 아니죠. 붙잡아야죠. 당연히 붙잡아야 되는데 아마 후보가 어제 그 시간에 대한 필요성 얘기했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뭐 일단 지방을 잠행을 하면서 뭐 해야 될 일이 있는 걸로 후보는 이해를 하고 시간을 좀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선대위 차원에서 다른 분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 측과 연락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는 왜 이렇게 계속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연락이 되신다니까.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 이재명 부장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많은 부산의 지역구 중에 꼭 찍어서 장제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 그다음에 어제 이제 순천에서 목격이 됐다는데 순천이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여름에 이제 윤석열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했을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순천에서 일정이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기습 입당을 하던 그날 이준석 대표가 순천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래요? 그런 의미로서 또 순천을 간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픈되는 공개되는 행보의 저변에는 이준석 대표가 뭔가 발산하고 싶은 메시지가 충분히 있다. 불만 사항을 계속 지금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다.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님, 후보의 메시지 중에서 당무 복귀하면 만나겠다라는 쿼테이션이 앞서 조간신문에 있었어요. 그러면 뒤집어 보면 후보는 당대표가 정상적으로 당무 복귀 안 하면 안 만나겠다. 그런 뜻은 아니죠. 지금 어제까지 후보가 이제 충청도 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서울 일정이고 또 지방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가 지금 이준석 대표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준석 대표의 마음이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지 뭐 당무 복귀를 해야 내가 만나겠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오늘 또 뭐 일간 신문 어딘가에 보면은 뭐 충분히 술이라도 한 잔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소개된 듯이 뭐 후보는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마음으로 같이 어쨌든 대선을 같이 치러야 된다는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후보는 대표가 절실하다. 그럼요. 그런데 대표가 안 오는 거다. 지금 굉장히 사실은 선대위도 제가 있습니다만은 기형적으로 지금 운영이 돼요. 굉장히 불편해요. 이제 당의 후보가 결정이 됐으면 선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당의 모든 기구들과 같이 이제 선대위가 같이 섞여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당에서 대변인단 따로 있죠. 선대위 대변인단 따로 있죠. 저희 공보단 같은 경우도 뭐 공보단 따로 있고 당에 또 공보실이 있고 오늘 아침 뭐 회의가 물론 없습니다만은 지난 월요일도 최고위원회의와 선대위회의가 또 별도로 이루어졌어요. 약간 따로 국방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일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6일 날 국민의힘 선대위가 본격 출범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모든 게 선대위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전에 지금 이 대표의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선대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보의 선대위 쪽 입장에서는 후보는 원하고 있는데 대표가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대표가 언제 올라올지 뒤집어 보면 언제까지 이렇게 당무를 거부할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확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산의 장제원 의원 사무실을 기습 방문한 것뿐만 아니라 순천에 갔습니다. 이것 또한 이 대표의 불만사항 표출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에 어디 갔을까요? 자, 이렇게 장제원 의원실 사무실 갔는데 대표 측은 격려차가 한 거다라고 표면적인 이유 들고 장제원 의원 본인 반응도 지나가다 들른 것이다 라고 의미부여를 서로 안 하고 있어요. 순천에 갔어요. 그리고 순천 지역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 돌직구쇼 멤버 천하람 변호사 만났어요. 천하람 변호사 돌직구 생방하고 순천 내려가더니 이 대표 만났군요. 윤석열 후보의 기습 입당으로 패싱 논란이 일었을 당시 이 대표가 있었던 자리가 바로 지역이 순천이다. 강력한 불만 사항을 성토하고 있는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이 대표 측
서울 올라갈 생각 없다라고 당무 거부의 의지를 계속 거듭 밝혔습니다. 순천에서 포착된 저 자리가 제거점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누군가 전화 통화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 사진 있나요? 풀샷? 예,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저렇게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김철근 대변인 등과 함께 있고요. 이준석 대표가 어딘가에 차에 오르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큰 선거 캠페인 많이 지휘해 보셨잖아요. 이준석 당대표가 부산에 이어서 순천, 그런데 부산은 장제원, 순천은 바로 당대표 패싱 논란이 일었었던 처음 장소의 상징성, 이 대표의 불만사항 성토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공보실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후보 측이라도 예. 후보 입을 통해서나 다른 입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빨리 내가 후보를 만나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보낼 필요가 있고 마음을 예. 일단 다독거릴 필요가 있고 후보가 더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오면 만나죠 이런 정도의 태도는 계속 더 올라가고 싶은 명분을 안 주는 거예요. 사실은 올라오고 싶은데 할 말이 없다 안 하겠다 버틸 때 그래도 후보나 후보 측근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상임선대본부장 빨리 복귀해달라 이렇게 아주 그 모든 내가 오늘 일정까지는 마무리하고 후보 만나러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앞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역으로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다니는 건 본인만 아는 얘기예요. 본인만 아는 이 얘기다. 정치부장이나 아는 얘기지 국민들은 아무 관심도 없고 왜 가는지도 의미도 없고 잠적이죠. 뭐 이 사람이 무슨 뭐 스파이도 아닌데 잠적을 하고 뭐 밀행을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자기 자리 위치를 못 찬다. 그랬을 때 청년 아젠다가 사실은 민주당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 필요가 있어요. 본인으로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거다. 네네네. 그리고 또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후보가 뭡니까? 결국 언론에서 나온 게 리더십의 시험 때 올라와 있다.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 하면 얼라이먼트거든요. 한 방향 정렬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박정아 실장 말한 대로 한 방향 정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후보 따로 대표 따로 음. 이런 상황으로서는 큰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준석 대표 본인이 빨리 어떤 명분을 찾아서라도 복귀를 해야 되고 뭐 모든 일은 선거 이기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후보도 빨리 올라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석 대표와 후보 모두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당대표의 이 잠행, 당무 거부, 불만 표출에 대해서 뭐라고 기자들에게 밝혔을까요?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무리하게 해서 막 연락을 하는 것보다 뭐 부산에 있다고 하니까 생각도 정리하고 우리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부산에 좀 뭐라 그럴까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부산에서도 계속 지금 그 선거운동 계획과 또 실행 방안에 대해서 보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박승우 변호사님, 그 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이 잠적 잠행에 대해서 리프레시 하러 갔다. 그리고 무리하게 뭐 연락 안 하겠다. 시간을 주겠다. 이게 박정호 공보실장 해석을 듣다 보면 후보가 대표의 시간을 존중해 준다라는 좋은 해석이기도 하지만 사실 조금 삐딱하게 해석하면 뭐 자기가 뭐 쉬러 간 건데 내가 뭐하러 연락해. 뭐 이렇게 해서 사실 들리거든요. 네, 그렇게 볼 여지가 있죠. 사실 이준석 대표가 장제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고 다른 일정은 모르더라도 그 일정만큼은 공식적으로 당 대표 측 발표를 해냈다는 것은 내가 현재 비록 자명을 하고 있지만 윤 후보와의 끈은 놓지 않겠으니 먼저 조치를 취해달라는 적극적인 메시지 발현인데 예.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윤 후보 측이 이 대표가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자명은 사실상 이 대표가 대표이자 2030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인사인데 자신을 제외하고 선거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지는 못한다는 압박도 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아직까지는 윤 후보가
특별히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싱을 하지 말아달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로 보이고 직접적으로 김 전 위원장을 영입해달라는 요구까지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동안 이 대표의 발언 내용들을 살펴보면 누구를 영입하고 말고의 문제는 후보가 본인이 직접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을 해왔습니다. 다만 자신을 패싱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사가 일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 두 사람 사이에 줄다리기가 상당히 지속되는 모양새인데 일단 이 대표 측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이 대표는 상당히 반짝반짝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윤 후보에게 비단 주머니를 건네주기도 하고 최근 이 잠행도 자신만의 아이디어 발현 차원에서 나온 행보로 보이는데 아직 젊은 정치인이다 보니 예.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짝반짝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불리함을 감소하고서라도 견뎌내는 우직함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큰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밑바탕으로 보이는데 지금의 이 행보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몰라도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부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의를 위한 행보로서 마무리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예. 마음입니다. 자, 이게 대의를 위한 행보냐 아니면 자기 자리만 놓고 토라진 거냐? 냉정하게 말하면